지난주부터 함께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도 그렇지만 오늘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통신 장비주들, 그 가운데 있어서도 종목들을 보면은요, 전체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옥석 가리기가 정말 잘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관련해서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도 5G 통신 장비주가 오르는 거,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러 보고서들이 막 쏟아졌고요. 특히나 인도 시장에 대한 엄청난 그쵸.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 모멘텀이 계속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그 기사가 또 크게 떴죠. 이제 네. 최근에 이제 5G를 좀 주목해 보자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기사가 이제 삼성전자가 기존에 이제 4G망을 깔았던 이제 인도의 통신회사 1, 2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5G망도 지금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쪽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5G 관련해서 보면은 가입자 수가 연내 10억 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 LTE 써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5G만 가입이 되니까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억 명 돌파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도 되는 그쵸. 거는 좋긴 하겠지만요. 네. 관련 산업에는. 일단은 5G도 이제 여러 가지 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5G 망이 있고 또 이제 28GHz 관련된 또 그 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이제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점점 이제 OTT의 확대라든지 데이터의 확대, 유튜브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5G망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4G와 5G의 차이가 그닥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네. 대부분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가입하고 잘 안 있다라고 터질 때도 보시면 있어요, 오히려.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보면 자꾸 왔다 갔다 하던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추가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나라도. 그럼 그 외에 이제 인도를 비롯한 여러 회사, 여러 나라들도 이제 계속적인 투자가 좀 있을 것 같고 미국도 사실상 5G망을 제대로 안 깔았습니다. 근데 4G도 올해부터 제대로 안 돼 있는데요. 예,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깔 예정이다라고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미뤄졌던 한 2년 이상 미뤄졌던 것들이 거의 3년이죠, 거의 만 네. 3년 가까이 미뤄졌던 것들이 이제는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우리가 휴대전화로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LTE 정도 그리고 와이파이 정도로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영상 보고 자료 다운받고 하는 게 편하니까요. 근데 여러 가지 유비쿼터스 환경, 자율주행 이런 것들로 더 확장하다 보면은 필수적으로 5G, 그죠. 그를 넘어서 이제 6G까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서 가장 많은 좀 기대감, 그러니까 휴대전화 이외의 산업군 중에서 이 통신 쪽이 많이 쓰여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일단 그 최근에 이제 애플의 그 애플카 출시 지연, 그다음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포기한다는 선언, 이런 네. 것들이 그 배경에는 이게 5G랑 이런 망이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인프라가 인프라가 되어 있지 구축이 않다. 안 돼 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모든 이제 메타버스의 세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돼서 자율주행을 좀 확대시키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인데 그 인프라는 안 깔리고 다른 것들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도 그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도 이건 같은 맥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5G 아무리 깔아놔도 관련된 콘텐츠가 없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반대로 이제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자율주행이 구현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로 따지면 인도 기대감도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쪽도 계속해서 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거죠.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라든지 아랍 쪽, 중동 쪽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지금 핫한 얘기들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네. 지금 막상 이제 이재용 회장도 그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에서 건설주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사실은 그런 막대한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큰 대형 도시, 스마트 시티를 만들 때는 그 기반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결국엔 통신망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5G 통신망도 그쪽으로 좀 강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뭐 10억 가입자 수가 이제 합치면 8억 명이 넘는 1, 2 시장을 갖고 있는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북미가 개화 다시 재개되는 것들, 그다음에 일본 시장도 다시 개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기대감이 좀 밀렸던 것들이 어떻게 밀린 숙제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으로 이제 결국에는 좀 인도 진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쪽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아마 바닥에서 좀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통신 장비주 이야기했을 때 KMW, 뭐 RFHS 이런 대장주 이야기를 쭉 했었잖아요. 이번에 대장주는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번에는 삼성전자에 주로 들어가는 업체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닌 미국의 AT&T라든지 버라이즌에 납품하는 회사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을 보면 안테나는 에이스테크랑 기가레인, 뭐 RF텍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필터는 KMW 잘 알고 계시는 네. 기업이 있고 에이스테크도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고 커넥터나 케이블 같은 경우 기가레인이 하고 있고요. 그 트랜지스터랑 전력 증폭기 관련돼서는 RFHRC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 솔루션도 그쪽에 들어가 있고 트랜시버에서 서진 시스템은 케이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삼성 장비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이 다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먼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얼마 전에 일본발로 나왔던 종목이었던 그 HFR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기업이다. 네. 두 개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종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 솔루션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큽니다. 오이 솔루션이 네. 유독 돋보이는 거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또 바닥권이기도 하나요, 네, 주가가. 일단 뭐 삼성전자 인도 진출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던 그 트랜시버를 공급하는 회사가 오이 솔루션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너무 이제 그 5G 장비 부품에만 좀 열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동안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았겠죠. 안 좋았던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이엔드급 광 트랜시버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통신 5G 망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형 데이터 센터라든지 텔레콤 네트워크 이렇게 약간 좀 특화된 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것까지 이제 가미가 되면서 사실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이 솔루션 보니까 이게 통신 장비 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뭔가 모멘텀도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연관인 거죠? 그러니까 국내 그 나주 쪽에 있는 TDL이라는 회사가 이제 얼마 전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뭐 특허 상도 받고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는 뉴스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관련주들을 막 찾기 시작했죠. 이 회사가 비상장 회사니까. TDL이라는 회사.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투자를 한 회사로 이제 오이 솔루션이 주목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비상장 회사에 20억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네. 금액을 투자한 거긴 한데 투자 금액 자체의 단가 주당 가격을 보면 8,000원대다라고 하면 사실은 한 초기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좋아지면 수익성이 뭐 대단하겠네요. 수익성은 클 수 있는데 뭐 오이 솔루션의 시가총액에 비하면 사실 아직은 그닥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2천억이 넘는 아직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네. 2천억이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이벤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이 솔루션이 최근에 물론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여서 오르긴 했지만 많이 빠졌었습니다. 현재 주가 2만 원대에서 가격 전략을 세워본다면 이 종목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이제 물론 이제 본격적인 수주가 나온다 지금 얘기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향으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주가는 더 갈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제 반등 개념으로 보시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 탈출권으로 보면 1차 목표가는 24,000원 정도로 설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였죠. HFR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HFR은 이미 있고 그래서 네. H라고 하신 것 같은데 HFR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급적으로 특이점이 좀 있습니까? 네. HFR은 지금 보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이고 기관들은 꾸준히 샀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보면 외국인들도 오랜만에 한 20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HFR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AT&T랑 버라이즌에 이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솔벤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혼자 단독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품들이 이제 있는데 중요한 부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품이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품을 보고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HFR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인데 이 종목은 목표 주가 얼마로 설정하면 좋겠습니까? HFR은 뭐 사실은 다른 5G 관련된 종목에 비하면은 거의 빠진 게 없는 상황이고 네. 거의 이제 고가 부근에 박스권 상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월봉을 지금 키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4만 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종목들 중에서 혹은 전반적인 종목 중에서 탑픽을 꼽으라면은 우리 이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시나요? 물론 이제 그 삼성향으로 보시면 오이솔루션이나 에이스테크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로 보면 HFR이 저는 탑픽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 버라이즌이라든지 AT&T가 이제 그 프론트홀이라는 장비 그 들어가는 장비가 있는데 그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현재 추세나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HFR이 일단 대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FR을 일단 5G 탑픽 종목으로 확인해 봤고요. 이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는 다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의 이건희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